약선은 천무지체로 환생하였다. 4화 육신개조 2. 부엉이마저도 잠든 야심한 밤, 흑천방에 숨겨진 자그마한 독채에서 빠져나오는 한 인형이 있었다. 좋아, 가볼까? 그 인물은 당연히 흑이로 몸을 숨긴 흑천방의 망나니 사성천이었다. 이미 약탕 전의 소천과는 이야기가 다 되었으니 남은 것은 하루라도 빨리 탕약을 만들어 이 천무지체가 원래의 기능을 할 수 있게 되돌리는 것뿐. 더군다나 이제는 제대로 된 식사도 못하게 된 입장이니만큼 탕약을 제조하여 영양을 보충하는 것이 급선무였다. 직선거리를 향해 나아가는 백급의 신체 사성천. 다행히도 사성천의 독채에서 약탕전까지 거리는 그리 멀지 않았다. 본래 한 문파의 영약과 약초, 약재를 관리하는 곳은 귀하게 다루었기 때문에 보통은 문파 내부의 중심부나 숨겨진 장소에 인접하는 것이 필수였다. 흑천방의 수치인 사성천이 머무르는 곳이 숨겨진 장소였기에 따라서 약탕전은 그 방향대로변에 위치해 있었다. 미친놈들, 천무지체를 이 정도까지 백급으로 떨어뜨려? 독을 얼마나 뿌려댔다는 거야? 남들의 시선을 피해야 했기에 남몰래 약탕전으로 뛰며 진입했던 사성천은 곧 숨이 넘어갈 것처럼 헐떡이고 있었다. 반의 반강 남짓 뛴 것이 전부인데 사성천은 걷잡을 수 없이 힘들어했던 것이다. 심지어 50대 중반을 넘어가고 있던 약선 강초령의 본래의 육신보다도 더 저질 체력에 힘도 없었다. 이는 모두 다 흑천방 내부에 의해 극독을 먹어왔으며 멸시당한 까닭이었다. 지독한 놈들 같으니 어디 두고 보자고. 전신이 부들거리며 아파왔으나 마침내 약탕전이 보였다. 볼품없는 신체와 체력에 거친 호흡을 갈무리한 다음 저녁임에도 불구하고 끊임없이 뿌연김을 뿜어대는 약탕전을 향해 조심스레 다가갔다. 김이 뿜어져 나오고 있다는 것은 분명 약탕기 관리를 하는 하인이 있다는 증거. 탕약 제조의 특성상 하루가 멀다 하고 약초를 제대로 뽑아내기 위해 끊임없이 다리는 경우가 많았다. 화루가 있다는 것은 불이 있다는 뜻이고 야밤에도 사용하기에 그것을 관리하는 인원이 반드시 있을 터. 역시 쉬운 법이 없었다. 만영수 조이력 장로의 태만 아래 접근하기 쉬울 것이라 생각했는데 그래도 사파 제일의 문파인 흑천방의 약재실이었기에 경비 인원이 없다고 생각했다면 그것이 더 이상할 테지. 더 조심을 해야겠군. 사성천은 그렇게 말한 다음 소천과 이야기해둔 대로 말린 약초에 고리타분하고 퀴퀴한 냄새가 풍겨대는 자그마한 약탕전으로 이동하였다. 그래도 흑천방이 어디 무림의 삼류문파가 아니라 사파 제일을 자랑하는 문파 중 하나였기에 약초를 관리하는 데 있어 나름 체계적이었다. 어지간히 큰 문파가 아닌 이상 영약과 약재를 이렇게 구분하여 관리하는 경우는 드물었기 때문이다. 약탕전의 정문에는 경비 인원이 있고 사성천은 벽에 바짝 몸을 가져다 대며 약탕전의 정문을 지키는 흑천방의 말단무사를 멀찍이서 지켜보았다. 그는 비록 무공을 모를지언정 이전의 약선 강초량은 무공을 익힌 무리민과 더불어 평생을 보냈다. 삼류에서 이류 수준의 무사들이 느끼는 감각의 거리를 잘 알고 있었기에 일반인보다 모자란 사성천이라고 해도 충분히 눈을 피할 수 있었다. 이거 참 지루한 일이야. 그러게, 이런 퀴퀴한 약재 따위 누가 탐낸다고. 심지어는 흑천방의 말단무사들 사이에서 약탕전을 지키는 것은 아주 지루한 고역이기도 했다. 그렇기에 대부분 성의 없이 경계를 서며 정문을 지켰다. 사성천은 무성의한 그들을 지나 반대편으로 돌아나갔다. 정문이 있으면 쪽문이 있는 법. 이런 약재를 보관하는 곳에는 여러 사람이 넘나들기 위해
아는 사람만 아는 작은 문이 존재하였다. 분명히 이 마지막 끝에 문을 잠그지 말아달라고 했다. 지금 사성천의 육체 상태는 무공은커녕 일반인보다도 더 현저히 떨어지는 상태다. 따라서 혹시라도 약탕전 내부의 관리 인원에게 들킬까봐 상당히 노심초사하며 약탕전 마지막 끝에 도달하였고, 아니나 다를까 열렸다. 원하던 대로 약탕전의 자그마한 끝의 문이 열리자 사성천은 마치 영약을 발견하는 것처럼 웃었다. 다행히도 약탕전의 끝에는 정문과는 달리 지키는 인원이 존재하지 않았다. 그리하여 기쁨은 2배였다. 어찌 기쁘기만 했을까? 과연 흑천방의 약방은 어떨까? 약선 강초량으로서 강우를 주름잡던 명의로서 간만에 약재 구경을 할 수 있다는 사실에 가슴이 방망이질을 하듯 요동치며 두근거리기 시작했다. 어디 수준 좀 보지? 아닌 척하였으나 잔뜩 기대하며 마침내 약탕전으로 진입하는 사성천. 그는 사성천은 다시 태어난 이래 거의 처음으로 진정한 환한 미소를 지었다. 남들은 퀴퀴하며 고리타분한 냄새라고 싫어하지만 약초가 말라가며 내풍기는 곰팡내야말로 약선이 즐기는 향기 중 하나였다. 바로 이거지. 간만에 약방 나들이에 밤이 깊어가는 것도 모른 채 홀린 듯이 약탕전 내부 조사를 탐닉했던 그는 뒤늦게 정신을 차렸다. 제법 수준이 높구나. 그는 놀라지 않을 수 없었다. 흑천방 약탕전의 수준은 어지간한 정문 명파와 비교해도 그 이상이었다. 물론 사파 제일의 문파이기에 그런 것도 있겠지만, 냉기부터 화기, 즉 음과 양의 순으로 잘 정리된 약초의 순서와 방향들, 이 정도로 정갈히 보관하며 진열했다는 것은 필시 약재의 깨달음이 깊은 사람이다. 게으른 작자라는 만용수 주일엽 장로의 밑에 있는 누군가가 잘 관리한 흔적이 엿보였다. 소천 녀석이 제멋대로 하급 약초를 가져다준 전례가 있어서 막장으로 돌아가는 줄 알았는데 생각보다 체계적이었다. 사성천은 조심히 이동하며 약초의 경로를 따라갔다. 여기서 여기까지는 하급 약초. 다소 구하기 쉽고 저렴한 까닭에 그가 들어온 끝문에 가까운 곳에 보관된 약재들은 하급에 속하는 저렴한 물건들이었고, 점점 더 탕약을 다리는 화로가 있는 곳, 다시 말해 약탕전의 중심부에 가면 갈수록 값비싼 약재들이 점점 등장하였다. 다른 건 몰라도 감초와 녹용은 챙겨야지. 중급과 하급의 약재라고 해서 전혀 쓸 수 없는 것들은 아니었다. 약방에 감초라는 말이 있듯이 제법 달콤한 맛으로 탕약 특유의 쓴맛을 중화시켜주는 감초와 더불어 제대로 된 식사를 오랫동안 하지 못하여 사성천의 허한기를 달래줄 녹용은 필수였다. 그 외에도 중급 약재가 보관된 곳에 도착하자 약재를 챙기는 사성천의 손놀림은 빨라졌다. 이것도? 탐욕을 부리는 것은 아니었다. 그저 의원으로서 욕심이었다. 어떻게 해서든 이 패급 신체를 개선해야 될 것이 아닌가? 본디 약이란 것은 신선하고도 좋은 재료를 바탕으로 우려냈을 때 그 약효가 좋아지는 법. 그렇기에 사성천은 어떻게든 더 좋은 약재를 구하려 안달이었다. 자, 이제 고급 재료를 한번 살펴볼까? 기나긴 중급 약재란을 지나 값비싼 상급 재료란을 살피기 위해 거듭 올라가는 순간, 역시 세상만사 쉬운 법이 없었다. 사성천이 진입 이전부터 추측한 대로 약재와 탕약을 다리는 화로에는 사람이 있었다. 사람이 있는 것은 이미 예측했기에 그다지 놀라지 않았으나 화로가 위치한 곳이 하필이면 문제였다. 젠장! 절망적이게도 상급 재료가 위치한 곳은 사성천이 들어온 방향의 완전히 반대편 방향으로 북쪽에 있었는데, 상급 재료를 빼내기 위해서는
화로와 약재를 다리는 곳을 지나쳐야 한다. 그 말인즉슨 12시즌 내내 잠을 자지 않고 불과 상급약재를 지키는 감시 인원이 존재한다는 뜻이다. 이왕이면 값비싼 약재들도 필요한데. 사성천은 아쉽다는 듯이 입맛을 다셨다. 당연한 말이지만 값이 비싸면 비쌀수록 약재의 약효는 빛을 발하는 법이니까. 일단 후퇴한다. 뜨거운 열기가 강력하게 느껴지는 탕약제조실의 화로. 그 후끈한 열기와 더불어 사람이 움직이는 특유의 숨소리가 들려왔다. 아쉽지만 어쩔 수 없었다. 지금 사성천으로서는 할 수 있는 것이 아무것도 없었다. 아무리 자신이 흑천방의 후계자라고 해도 값비싼 약재를 함부로 건드릴 권한은 없을 것이다. 그는 버려져 잊힌 후계자나 다름이 없지 않은가. 더욱이 그의 아비인 흑월무신 사군왕마저 능운생과의 일생일대 대전투 이후 행방이 묘연할진대 자연스레 사성천의 영향력은 바닥을 기는 중이었다. 그렇다고 포기한 것은 아니다. 급한 불부터 꺼보자는 심산일 뿐. 상급약재를 앞에 두고 물러가는 사성천은 좌절하지 않았다. 오히려 씩 웃었다. 약선이 왜 약선으로 불리겠는가? 무에서 유를 창조하기 때문이다. 남들은 잘 쓰지 않는 하급약재만으로도 약선은 능히 죽어가는 사람을 벌떡 일으킬 자신이 있었다. 지금부터 이 약선의 실력을 제대로 보여주마. 사성천이 상급약재에 도전하지 않고 미련 없이 돌아간 이유가 하나 또 있었다. 과거 본래의 사성천이 자신의 천연과도 같은 신체를 어떻게든 치료하기 위해 의술에 매진했다는 말을 기억하는가. 따라서 사성천의 감옥과 같은 독체에는 탕약을 제조할 수 있는 아궁이와 화로가 완벽하게 구비되어 있었다. 하하! 의술 실력은 삼류인 주제에 약을 다리는 곳은 아주 제대로구만. 이에 약선의 기질이 나와 고웃음을 치지 않을 수 없었다. 어찌됐건 약을 다릴 수 있는 완벽한 불과 더불어 여러 탕약기나 자기들이 즐비해 있다는 것은 축복이었다. 그리고 사성천이 순순히 꽁무니를 내뺀 이유. 실력 없는 의원이라면 영약과 값비싼 약재의 힘을 빌리겠지만 사성천은 씩 웃으면서 약탕전에서 빼온 하급과 중급 약재들을 이리저리 매만졌다. 진정한 의원의 기술이란 뛰어난 약재를 쓰는 것보다 평범한 약재를 절묘히 배합하여 약효를 배가시키는 것에 있었다. 나는 약선 강추량이다. 그는 신들린 솜씨로 열심히 중급과 하급 약재를 이리저리 배합하였다. 비록 겉으로 보이는 육체는 뒤바뀌었어도 내면은 그대로 약선이었기에 그 실력과 재능, 지식과 지혜가 어디로 가지 않았다. 그리고 사성천 역시 살기 위해 어느 정도의 의술을 배운 바가 있었다. 약선은 혹시라도 사성천의 육체가 자신의 의술 수준을 방해하는 것이 아닐까 걱정했는데 이게 웬걸? 녀석 제법이잖아. 워낙 패급의 신체라 약재를 다루거나 탕약을 제조할 때 화력을 다루는 법, 그리고 약재를 자르고 배합하는 것을 제대로 할 수 있을까 걱정했는데 썩어도 준치는 준치라고 사군하게 핏줄은 어디 가시질 않았다. 간만에 약을 다리기 때문일까? 차분히 자가치료를 준비하던 사성천의 코와 입에서 콧노래가 들려오기 시작했다. 그의 기분이 무척이나 좋다는 증거였다. 성청이는 솔잎을 먹고 의원은 의술을 행해야 하는 법이지. 약선은 모처럼 간만에 약을 다리자 무척이나 오랜만에 천직을 만난 행복을 다시 느끼며 흐뭇한 미소를 지었다. 이보다 더 행복한 것이 있을 수 있을까 싶었다. 계속해서 웃고 있다가 이내 돌연 진지한 표정을 지었다. 무공과 대련에도 승부수와 승부처가 있듯이 의술도 똑같았다. 지금부터 승부수를 띄워
제대로 승부를 봐야 할 승부처가 도래한 것이다. 주르륵. 뜨거운 화로 앞에서 약재를 다리며 지극정성으로 준비하다 보니 자신도 모르게 이마를 타고 흘러내린 굵은 땀줄기가 하나 흘렀다. 따지고 보면 지금 그는 사성천이 가지고 있는 체력 이상을 소모했는데 아직까지도 버틸 수 있다는 것은 이미 한도 초과한 육체가 끈질기게 노력한다는 방증이었다. 기다려라. 곧 완성된다. 강호의 약선이라 이름이 자자한 그는 말 그대로 전력을 다하여 약을 다리고 있었다. 심지어 그 빌어먹을 무림맹주 청운학검 능운생을 치료할 때보다도 더 열심히 다렸던 것 같기도 하다. 아무리 귀한 손님이 중요할지언정 자신의 목숨보다도 소중한 것은 없으니 말이다. 그렇게 얼마나 많은 시간이 흘렀을까. 오랜 시간을 소모한 뒤에야 새하얀 삼배를 뚫고 흑갈색의 거품이 부글부글 올라오기 시작하였다. 바로 이거다!